여기는 꼼꼼하게 잘 세면 그만이야. 꼼꼼하게 잘 센다. 빠짐없이 잘 센다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세지 않는다. 셌던 걸 또 세지 않는다만 신경 쓰시면 그렇게 부담 가질 단어는 아니야. 수원수투처럼. 해서 경우의 수의 핵심은 그냥 꼼꼼하게 잘 세시면 돼요. 꼼꼼하게. 다만 중복은 하지 않고 셌던 걸 또 세지 않고 꼼꼼하게 잘 세면 된다. 해서 여기는 얘들아 네 가지의 사칙연산을 좀 잘해야 되거든. 잘 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 네 가지 사칙연산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만약에 너네가 더하기를 써야 될 때 곱하기를 쓴다거나 뭐 빼야 되는데 안 빼거나 요것만 잘해도 확통은 거의 3등급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요거에 대한 연습이거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를 언제 어떻게 쓰냐만 잘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나누기는 오늘 못할 것 같아. 여기 좀 뒤에서 배우거든. 세 개를 좀 쌤이 먼저 설명해 줄 테니까 언제 더하는 건지 언제 곱하는 건지 좀 공부를 하세요. 자, 요건 좀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자, 예시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점심에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햄버거를 하나 먹고 싶은데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도 있고 롯데리아에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맥도날드에는 햄버거가 3개가 있어. 3개. 새우버거 뭐 있냐 맥도날드에? 빅맥, 뭐 치즈버거 이렇게 3개의 햄버거가 있다고 하자. 롯데리아에는 뭐 대리버거, 불고기버거, 새우버거 이렇게 또 3개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내가 햄버거 한 종류를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세면 되니? 맥도날드의 3가지, 롯데리아의 3가지.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몇 가지? 6가지죠. 뭐 쉽지? 6가지. 내가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6가지야. 그지?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 있는 3가지하고 롯데리아에서 먹을 수 있는 3가지를 어떻게 더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게 너네 지금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합의 법칙이란 거거든. 뭐 법칙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없고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게 합의 법칙이야. 됐지? 근데 이 더하기를 언제 하는 거냐면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아마 그 합의 법칙하고 박스에 있을 텐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하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확통은 막 너무 외우려고 하면 또 어려워지거든. 문제는 외워야 되지만 개념은 외우면 안 돼. 내가 지금 햄버거를 하나 먹는데 맥도날드에서 롯데리아에서 동시에 먹는 게 불가능하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먹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더하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언제 쓴다? 언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괜찮지? 근데 상황을 좀 바꿔서 내가 점심도 햄버거를 먹고 저녁도 햄버거를 먹고 싶어. 두 끼를 다 햄버거를 먹고 싶어. 자,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심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3 플러스 3이죠. 요건 아까 했으니까. 그지? 내가 점심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총 6가지. 3개 아니면 3개. 근데 저녁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도 3 플러스 3 맞아요? 이거는 점심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의 경우의 수, 이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의 경우의 수.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둘은. 이것도 더해야 되나? 이것도 더하나? 요거는 곱하기로 가셔야 돼요. 곱하기. 요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해. 그리고 이것도 적어놔. 그 뒤 3번 유형 보시면 곱의 법칙 써 있는데 자, 곱의 법칙은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곱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거지. 점심과 저녁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냐. 그지? 점심과 저녁은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이니까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 동시를 뭐도 동시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상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이것도 우리가 동시라고 쳐요. 시간의 흐름상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그냥 동시라고 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도 연속으로 치는 거야. 됐어요? 동시라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동시인 거야. 주사위를 3개 동시에 던지는 건 당연히 동시에 한 거지. 근데 주사위 1개를 3번 던진 것도 동시에요. 오케이? 요거를 조금 받아들여야 돼. 시간의 흐름상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들도 동시에 한다고 치는 거야. 그래서 점심에 햄버거 하나 먹고 저녁에 햄버거 하나 먹는 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상 잇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됐지? 근데 정말로 니네 한 5월쯤에 내신 보잖아. 이거 더하기 곱하기 구분 못해서 틀린 사람도 많아. 이 더하기 곱하기만 구분할 줄 알면 확통은 거의 반은 가요. 오케이? 더하기 곱하기를 일단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더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빼기는 언제 쓰냐면 빼기. 자, 이것도 예시를 좀 들어줄게.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거나 5배수는 몇 개 있는지 세세요. 자, 요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짝수인 거 몇 개 있니?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인 거 30개 중에 반은 짝수고 반은 홀수겠지. 그치? 짝수가 몇 개냐면 짝수가 15개야. 맞아? 5배수는 몇 개예요? 30 이하에 5배수는 6개니? 그래서 짝수가 15개고 5배수가 6개니까 이 문제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21개다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 되는 게 있어. 짝수면서 5배수인 거. 그죠? 짝수면서 5배수인 거. 즉 10의 배수가 2번 세지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빼주셔야 돼요. 10의 배수는 3개가 있겠지. 그래서 18개가 정답이다. 해서 지금 내가 칠판에 두 문제를 좀 써놨는데 여기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다 배우는 거야. 더하기는 언제? 동시에 할 수 없을 때. 곱하기는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근데 동시도 뭘 동시라고 치자? 이것도 동시라고 치자. 시간의 흐름상 잇따라 일어나는 거. 연속적인 것도 동시라고 치자. 됐지? 그 다음 빼기는 언제 쓰는 거야? 빼기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셌는데 혹시 2번 센 게 있지 않을까? 중복으로 센 게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빼기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나 요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너네는 항상 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 내가 혹시 2번 센 거 없나? 혹시 내가 또 센 거 없나? 됐나요? 요 정도가 좀 기본적인 경우의 수의 시작이거든.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오케이? 해서 예시를 좀 한번 볼게.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뭐 공식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직접 다 세면 돼. 자, 대표 문제 1109번 한번 볼게요. 1109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일단 10의 약수가 뭐가 있는지 다 세는 거야. 2가 있고 5가 있고 10이 있지. 그죠? 물론 1도 약수지만 이 문제에서는 1을 만들 수가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천천히 그냥 경우의 수 다 찾으시면 돼요. 꼼꼼하게 중복 없이. 자, 그럼 주사위 2개 던져서 더해서 2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 더하기 1밖에 없지. 한 가지. 그 다음 주사위 2개 던져서 5 만드는 방법은 자, 1, 4가 있을 수 있고 1, 4, 2, 3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진 거기 때문에 3, 2와 2, 3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4, 1 해서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 되는 경우의 수는 자 4, 6이 하나 있고 5, 5가 있고 그 다음 6, 4가 있고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항상 중복한 거 있나 꼼꼼하게 잘 생각하시고 나열을 해놨을 때 중복이 없기 때문에 8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세시면 돼요. 해서 그거 옆에 1112번 뭐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지금 해볼래? 이게 얘들아 그 옆에 문제랑 조금 상황이 다른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 거랑 지금은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카드를 하나씩 뽑을 때는 1, 2, 3이랑 2, 3이랑 다른 경우의 수야. 순서가 다르니까. 근데 카드를 3개를 동시에 뽑기 때문에 1, 2, 3과 2, 3, 1과 3, 1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이 가야 돼. 됐어? 자, 그래서 합이 7이 되는 케이스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 쓰시면 되죠. 근데요, 꼼꼼하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해. 꼼꼼하게 세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셀 때 좀 팁을 줄게. 이거 그냥 무작정 되는 거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세버리면은 꼭 하나씩 빼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세실 때요, 가장 큰 수가 있는 조합부터 세세요. 가장 큰 수가 있는 조합. 그러면은 5 집어넣어 버리면 2개 해서 2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1, 1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니 이 문제에서? 안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4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수는 4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세야 꼼꼼하게 세. 그 다음에 4 중에 더 있나 생각해 보셨을 때 둘이 앞에서 3 만드는 조합은 이거밖에 없지. 해서 4가 가장 큰 케이스는 1개밖에 없는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는 이 4를 하나 줄여서 3으로 가시면 둘이 더해서 4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합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가장 크다라고 해놓고 세는 거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수로만 2개 더해서 4 만들어야 되지. 그게 없어요. 맞아? 그래서 합을 7 만드는 케이스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지? 이렇게 꼼꼼하게. 그럼 합 쉽게 하고 내가 세볼게. 자, 일단 7을 집어넣으시고 둘이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2, 1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7을 좀 줄이셔서 자 6으로 줄였을 때는 둘이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3과 1 조합이 있겠지. 7이 없어요? 6까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5라고 했을 때 둘이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4, 1이 있고 3, 2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라고 줄였을 때 둘이 합해서 6 돼야 되는데 4보다 작은 걸로 둘이 더해서 6 되는 건 없지. 해서 이렇게 합 7은 1가지, 합 10은 3가지, 정답은 4가지다. 꼼꼼하게 잘 세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서 내가 중복이 있냐 또 생긴 게 있냐 그걸 항상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 631과 613을 구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상황마다 다른 거야. 내가 카드를 한 개씩 뽑았냐 아니면 3개를 한꺼번에 뽑았냐 그거를 신경 쓰셔서 631과 613을 구분을 할지 말지는 잘 고민하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내용 설명 조금만 더 할게. 일단은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잘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확통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미리 좀 설명을 할게. 아마 처음 듣는 단어일 텐데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경우의 수를 잘할 때 독립과 종속 이게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햄버거 먹기 경우의 수에서 점심에도 햄버거 하나 저녁에도 하나 먹는 케이스가 6가지 곱하기 6가지라고 했지. 그지? 총 36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 조건을 이 문제에서 점심 저녁에 햄버거를 하나씩 먹는 이 상황에서 조건을 거는 거야. 자 여기서 점심에 먹었던 거 점심에 먹은 햄버거는 저녁에 안 먹겠다. 만약에 내가 점심에 새우버거 먹었으면 저녁에 딴 거 먹겠다.
저녁에 치즈버거 먹었으면 저녁에 딴 거 먹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경우의 수가 바뀌겠지. 그치? 잘 봐. 그러면 내가 점심에 새우버거를 먹었을 때는 저녁에 몇 가지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어? 내가 점심에 새우버거를 먹었다면은 저녁에는 2개의 햄버거가 빠지지. 맞아요? 4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점심에 예를 들어서 대리버거를 먹었다? 그럼 저녁에는 몇 가지야? 저녁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는 5가지죠. 그래요? 그래요? 이런 거를 독립 종속이라고 해. 독립 종속이 뭐냐면 앞에 일어난 사건과 뒤에 일어난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거든. 독립이라는 거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점심에 뭘 먹든 저녁이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점심 메뉴 6가지 곱하기 저녁 메뉴 6가지. 독립은 쉬운 거야.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뭐가 어려워지냐면 종속일 때가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점심에 뭘 먹었냐에 따라서 저녁 메뉴가 경우의 수가 다 바뀌죠. 맞아요? 해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종속관계일 때는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다 뜯어내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점심에 뭘 먹었냐를 다 뜯어야 돼. 알겠지? 해서 항상 문제 푸실 때 이 2 사건 간의 관계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잘 구분해내야 돼.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점심에 새우 먹었냐, 대리 먹었냐, 빅맥을 먹었냐, 치즈버거를 먹었냐, 불고기 버거를 먹었냐 다 뜯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뜯으실 필요는 없고 대리버거, 빅맥, 치즈, 불고기는 저녁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가 몇 가지겠어? 얘가 5가지인데 얘도 5가지일까? 얘도? 얘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4개는 그냥 한 쌍으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6가지잖아. 이 6개를 다 뜯을 필요는 없고 이 뒤에 경우의 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점심에 새우버거를 먹었냐 새우버거가 아닌 것을 먹었냐 이렇게 뜯으시는 거야. 너무 다 뜯는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니? 물론 다 뜯으셔도 돼요. 대리했을 때 뭐 불고기 뭐 다 해도 되는데 풀이만 좀 길어질 뿐이야. 계산만 길어질 뿐이야. 그래서 내가 점심에 새우버거를 먹었을 때는 새우버거 2가지가 있지. 2가지. 맥도날드 새우버거, 롯데리아 새우버거. 점심에 새우버거 먹었을 때는 저녁에 몇 가지? 4가지. 됐어요? 괜찮아? 점심에 새우버거를 안 먹었을 때는 그럼 새우버거 2개 빼고 4가지를 새우버거가 아닌 거다라고 분류하면 되겠지? 요때는 몇 가지? 저녁에 5가지. 됐니? 해서 여기서는 8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여기서는 20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그럼 이 8가지랑 20가지를 어떤 사치관사에 쓰면 돼?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 된다. 왜?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야. 점심에 새우 먹었냐 아니냐로 나누는 거니까. 됐어요? 해서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36이었던 저 경우의 수가 28로 바뀌는 거야. 됐지? 됐지? 그래서 일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강조하는 두 번째는 독립종속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나오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풀 때도 이게 필요해. 독립종속을 구분하는 능력.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케이스를 셀 때는 독립종속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거를 경우의 수를 세고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셀 때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영향이 있냐, 독립이냐, 영향이 없냐, 아니면 앞에다가 뭘 했냐에 따라 뒤에 경우가 달라지냐, 요거를 신경 쓰셔서 독립종속을 또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 그 주사위가 아니라 뭐였지? 카드를 3개 못 뽑는데 합이 7 되는 거, 10 되는 거 셌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수는 막 공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세야 되거든? 해서
쌤이 아까 전에 합이 7일 때, 합이 11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하잖아. 분류를 하지. 이 케이스 분류를 잘 하는 게 핵심이야. 정답은 없거든. 정답은 없는데 이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속도가, 길이가 너무 달라져. 자, 그래서 케이스 분류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유형 2번을 보시면 1114번 문제에서 자, 이렇게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 되는 조합 다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치? 이거 뭐 방법 없어요. 공식도 없고요. 다 세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내가 x를 케이스를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1, x가 1일 때, 케이스 2, x가 2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x가 1이면 얘네 둘이 더해서 11 되는 조합을 찾아오시면 되죠. 만약에 x, 이거 적지 마. x가 2라고 케이스를 분류했을 때는 2y 더하기 3z가 10이 되는 조합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케이스가 몇 개나 있냐면 x가 12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문제에서는 뭐 자연수라고 했니?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최소한 1씩은 돼야 되니까 그 자연수란 조건 하에서는 x가 최대 몇 가지 가능하니? 자연수란 전제 하에 얘네가 최소 1이어야 되니까 x는 맥시멈 몇 가지 가능하다? 7까지 가능하죠. 자, 그럼 봐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건데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어쨌든 분류를 하면서 한 케이스 다 경우의 수를 세줘야 돼요. 근데 이 스타트를 x를 가지고 세버리면 일단 케이스가 7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 물론 틀린 풀이는 아니야. 다 세면 되니까. 근데 내가 케이스를 x를 기준으로 셌을 때는 7가지 경우의 수를 다 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케이스를 z를 가지고 해버린다. z가 1일 때 z를 가지고 한다. 그럼 z는 맥시멈 몇 가지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래? 얘네도 최소한 1은 돼야 되니까 이 둘이 아무리 작아도 3이고 이거 아무리 커봐야 9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럼 z는 맥시멈 몇 가지밖에 안 돼? 3까지밖에 안 돼.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7일 때까지 다 세는 게 편한지 이걸 세는 게 더 편한지. 당연히 이게 더 케이스가 적으니까 이걸 세는 게 더 쉽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너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경우의 수 잘하고 싶으면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그래서 케이스 분류는 어떻게 잘하는 거냐면 기준을 처음에 잘 설정하고 가야 되거든? 처음에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제한이 많은 걸 잡는 거예요. 다시 케이스 분류의 시작은 제한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래야 케이스가 별게 안 나오겠지. 제한이 많은 걸 잡아야. 됐어? 그럼 이 식을 보고 누가 제한이 많냐를 생각하냐면 요 개수, z에 붙어있는 개수 3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제한이 좀 많은 거예요. 다른 문자들보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게 다야. 여기까지가 이 한 단어에 다 모든 내용이거든.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사칙연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잘 구분 못해. 더하기 곱하기를 잘 구분해야 된다. 빼기는 혹시 내가 또 센 게 없나? 잘 생각하시고 뺄 건 빼시고. 오케이? 일단 더하기 곱하기를 잘 구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독립종속.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냐 없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관련이 없으면 그냥 얘 거 경우의 수 곱하기 얘 거 하면 끝이야. 근데 둘의 경우의 수가 서로 관련이 있다, 종속관계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뜯어야 돼.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아예 막 다 뜯는 건 아니고 뒤에 경우의 수가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좀 쌍을 지어주는 게 좋겠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케이스 분류를 잘하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풀이의 양이 달라진다.
해서 제한이 많은 것, 제한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걔를 케이스 분류하는 게 좋아요. 됐지? 내용은 이게 전부야. 내용은 이게 전부고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유형을 다 외우셔야 돼요. 모든 유형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해서 우리 지금 유형 1번을 했고 유형 2번을 했는데 여기는 뭐 외운다기보다 그냥 개수 세는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자 유형 2번에요 1116번 하나만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그 참고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것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수원수투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갈 거거든 확통에는. 근데 이거 2차 방정식 정도 들어가요. 쌤이 아까 케이스를 분류할 때 기준을 잘 세워라라고 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A든 B든 상관이 없어요. 크게 둘 다 좀 제한이 많은 거라 한 놈은 제곱을 하고 한 놈은 8배를 하니까. 자 케이스를 총 6가지로 분류해서 풀게. A가 1일 때부터 A가 6일 때까지 뭐 B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A를 1이라고 한다면 8B가 1보다 작은 걸 세야 돼. 없지? 없죠? 꽝개지? 자 그럼 A를 2라고 하고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시면 8B가 4보다 작은 걸 세야 돼.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지?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인 A가 3일 때로 가시면 A가 3일 때 8B가 9보다 작으면 돼. 그럼 B는 몇 가지? 한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1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다 해볼게. A가 4일 때는 8B가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B가 1도 되고 2도 되죠. 두 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A가 5일 때는 25보다 작은 8B를 세면 되고 자 이러면은 B가 1, 2, 3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세 가지. 마지막으로 A가 6일 때는 36보다 작은 8B를 세면 되고 자 B는 1, 2, 3, 4까지 가능하다. 네 가지. 됐어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꼼꼼하게 그냥 잘 세시면 돼요. 아, 4차 함수 그림 그리다가 이거 하니까 쉽지. 그치? 너희들이 구하고 있다가 이거 하니까 쉽지? 재밌지? 재미없어? 됐어? 몇 줄인지 알겠어? 자, 해서 옆에 페이지 뭐 숙제로 해보시고 하나 유형만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3번 유형 곱의 법칙.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1121번에서 항이 3개인 소괄호와 항이 4개인 소괄호를 곱했을 때 전체 항 몇 개냐? 라고 하면은 몇 개입니까? 12개다. 12개다. 괜찮지? 그리고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확통에 이 다항식 전개에 관련된 단원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이 항 몇 개 나오는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121번은 12개 항 나온다. 괜찮지? 그 밑에 문제 몇 개 나오겠어? 일단 첫 번째 소괄호랑 두 번째 소괄호를 계산하면 총 6가지의 항이 나올 거야. 괜찮지? 그거랑 세 번째 걸 계산하시면 총 24가지가 나온다.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그 중에 A가 포함된 항은 몇 개 있냐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을 전개하실 때 무조건 A가 들어가 있는 걸로만 세야 돼. 그죠? 문자가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이 전개식 항 몇 개냐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24개다. 문제가 요구한 대로 A가 있는 건 몇 개냐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전개하는 거야. 12개의 항이 나오나요? 맞아요? 이 12개의 항들과 A가 각각 곱해져야 A가 포함된 항들이 나오겠지. 해서 몇 가지? 12개가 있다. 이렇게 세시면 돼요.
이 항해 전개에 관련된 거는 확통에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26번 하나 풀고 잠깐 쉴 텐데 주사위 3개를 던져서 세 눈을 다 곱했을 때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거 너무 1, 2, 3, 4, 5, 6 하나하나 다 분류하지 마시고 쌤이 아까 그 새우버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리버거,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굳이 뭐 다 분류할 필요 없이 짝이냐 홀이냐 정도만 분류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에 뭐 짝이 나왔을 때, 홀이 나왔을 때 이렇게 케이스를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에 케이스 1 짝수가 나왔을 때, 케이스 2 홀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쌤이 하나만 좀 해줄게. 케이스 1 첫 번째 눈이 짝수일 때 그럼 두 번째 눈은 뭐여야 될까? 이 문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눈은 뭐가 나와야 될까?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게 세 개의 눈의 수를 다 곱해서 짝수 되게 하세요 이거지. 그지? 두 번째는 뭐 나와야 될까? 상관없어요. 얘는 뭐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지? 맞아? 요 정도 계산은 쉽지? 이미 짝수가 나왔으니까 뭐랑 곱해도 짝수일 거라고. 상관없다. 얘는 어때 그럼? 얘도 상관없지? 돼요? 그래서 6가지니까 여기서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됐죠? 됐죠? 근데 이제 케이스 2 첫 번째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냐가 얘네한테 영향을 주는 종속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종속을 잘 구분해야 돼. 첫 번째 짝이 나왔냐? 뒤에 상관없다. 근데 첫 번째가 홀이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 자, 여기서 그럼 두 번째 주사위에서 또 짝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에 짝수가 나왔을 때는 세 번째가 상관이 없다.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치? 해서 6가지.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홀수가 나와버리면 무조건 세 번째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때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얘는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45가지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주간은 쉬는 시간 줄 텐데 3주간은 이런 연습만 하는 거야. 꼼꼼하게 잘 살 거고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하느냐. 엄청 막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공부할 때. 그냥 정말 꼼꼼하게. 습관을 잘 잡아야 되거든. 습관. 케이스 분류하는 법과 독립종속 신경 쓰는 거. 더하기 곱하기 분류하는 거.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3주 동안은 그렇게 공부 좀 해보시고 쉬었다가 남은 유형 좀 하고